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에서 오늘 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방한 중에 북한에 던진 메시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의 가장 주목된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밤 늦게 열리는 한러 정상회담인데 이게 이렇게 밤 늦게 열린 적이 과거에 별로 없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정상회담이고 양쪽 정상들 사이에 회담이고 하기 때문에 밤늦게 열린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자체가 워낙 많은 한 38개국가의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의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호 간의 일정 조율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 반인데 보니까 10시 반 정도니까 근데 푸틴 대통령 좀 늦잖아요, 원래. 예. 그럼 자정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아마도 뭐 양쪽이 실무진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 같은 것들이 설정이 됐을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정상회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정상회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일단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지난달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있을 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 것이냐 관심이 집중되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가장 최근에 방북했던 외국의 주요 정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예. 그 시진핑 주석과의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열렸던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크게 다르거나 이런 내용을 내놓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젯밤에 전했던 내용 그리고 그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방북 이후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내놨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내용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문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회담에서 어떤 한반도 비핵화의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자세를 좀 임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러시아도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때 최근 들어서는 작년에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하면서 한국과 북한, 남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혹은 중국에 가서 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작년에 남북 미뿐만 아니고 중국까지 포함해서 사자 정상이 협의하는 형태로 돌아갔다고 이해하는 게 제대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만 4번을 다녀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방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오자 형태의 정상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됩니다. 1박 2일간의 일정인데요. 일단은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해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고 또 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미중 간에 한중 간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미국 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고 또 한미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아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정을 이전에 일본 같은 것처럼 좀 더 길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짧은 일정 같긴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공식 선언하고 이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취임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정들과 이번에 이 동북아 지역의 순방 일정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이 짜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국을 왔을 때 이 DMZ를 날씨 때문에 못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가겠다라는 의지를 또다시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제 날씨가 허락을 해서 DMZ에 가게 된다면 보통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과 가장 접해 있는 DMZ 지역에 가는 것이고 또 지금 작금에
어제 오늘 사이에 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국면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을 해서 내놓을 메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기존에 미국 대통령들이 DMZ에 몇 차례 갔었는데 항상 갔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은 적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뭐 한반도 평화 국면이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이 내놨던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순화된 뭐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평화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도 궁금한 부분인데 뭐 호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화적인 그 말을 주고받고 한다면 최근에 뭐 친서를 주고받는 것도 그랬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거든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세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만. 예, 뭐 가을에 열릴 것이다, 예. 겨울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그 북한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이 친서를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나 의사 같은 것들을 뚜렷하게 확인을 했고 이제 그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다시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처럼 결렬되거나 합의가 없는 모양새로 결과가 도출되면 예. 양쪽 모두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충분한 실무 접촉이나 실무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선 어제 저녁에 방한한 비건 대표의 예. 일정이나 동선 같은 것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럴 때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북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 관계는 우리 정부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권정근이라는 사람의 그 담화를 통해서 나왔는데 네.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인데 그 미국 담당 국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들이나 역할들 같은 것들을 부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권정근 국장의 담화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만 공개가 되고 북한 내부적으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미국을 압박하고 한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뭐 작년처럼 그렇게 큰 역할을 올해 들어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꾸준한 수요가 있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하기는 그래도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북미 대화에 대해서 남측이 참견하지 말라는 거 어쨌든 우리 정부도 촉진자나 어떤 중재자로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도 뭐 그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발언도 좀 비난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되게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북측에서 비판하게 되면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이게 좀 뭔가 머쓱해질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권정근 국장의 담화 내용만 뜯어놓고 보면 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북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네네. 우리 정부 역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죠. 예. 다만 올해 들어서 북한이 기대했던 것만큼 한국이 대응하고 있지는 못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쪽에 노력을 조금 더 분발하라는 취지가 담겼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는 알아서 할 테니까 한국은 빠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그러니까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 협상 파트너를 교체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좀 마련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비건 대표가 어제 이제 한국에 와서 오늘부터 일정을 돌입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꺼낸 북한을 놓고 어떤 것들을 좀 논의해야 될지 고민이 좀 상당히 깊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협상 대표를 교체하라는 거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북한 쪽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싸잡아서 욕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목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 대표를 교체하라는 건 그 두 사람에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고요. 다만 비건 대표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들을 보면 뭐 북한의 유화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북한과의 어떻게든 합의점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비건 대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호응을 좀 이끌어내야 될 텐데 어떤 좀 방식을 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방북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 쪽 인사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인사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와 볼턴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매우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비건 대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우리 쪽 정부와도 우리 쪽 정부 관계자들과도 그 실무 협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북한의 입장이나 한국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상호 소통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만 아마 북쪽에도 실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진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오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이제 북미 양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저는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식은 좀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마 DMZ를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내놓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알리는 방법이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의사를 비건 대표를 통해서 혹은 미국 쪽 뭐 대사관이나 아니면 이번에 비건을 수행해서 같이 온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북쪽 관계자들 사이에 실무적인 비공식적인 비공개적인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지 저희가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있었던 그 한중 정상회담 잠깐 좀 짚어보자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5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관심은 일단 그 시 주석의 방북 결과였습니다. 일단 시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가 없이 종료된 이후에 북한이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었고 북한은 그 이상은 영변 이상은 못 내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결렬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비핵화 의제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기 때문에 아마 뭐 북미 정상 간의 친서 교환도 있었고 남북한 사이의 물밑 접촉도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